어머니는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셔서 그런지 품격이 없으세요? 우리 엄마 좀 보세요. 어머니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오늘 아침 제 며느리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저는 박금순이에요. 올해 73,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죠. 제 며느리 최유진은 온라인 쇼핑몰 회사 대표예요. 5년 전 작은 회사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원이 20명쯤 돼요. 요즘 매출도 많이 올랐다면서 자랑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나 봐요. 회사가 좀 잘 된다 싶으니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셔서 사업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시골 출신이라 고급스러운 거 이해 못 하시죠? 어머니 세대랑 요즘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이런 말 들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더했죠. 사돈, 우리 딸이 회사 대표인데 정말 자랑스럽죠? 그런데 사돈은 뭐 하셨어요? 우리 딸 버는 돈으로 편하게 사시네요. 사돈은 이런 거 몰라서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냥 참았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죠. 그런데 며느리 회사가 요즘 큰 위기래요.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돈이 막혔대요. 은행 대출도 못 갚고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하겠다고 난리래요. 며느리가 필사적으로 새 투자자를 찾아다니는데 바로 그 투자자와 며느리가 만나게 되는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며느리는 꿈에도 모르겠죠. 지금부터 정말 시원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정말 뻥 뚫리실 거예요. 이런 사이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박금순 할머니는 새벽 6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 최유진이 아침을 거르면 안 된다고 해서 매일 아침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늘도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담았어요. 시골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 정성을 다해서요. 7시 반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최유진은 식탁을 한번 쳐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요즘 사람들은 아침에 이렇게 안 먹는다고요. 샐러드나 스무디 같은 거 해달라고 했잖아요. 박금순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런 건 잘 몰라서. 최유진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러게요. 시골에서 평생 이렇게만 사셔서 요즘 트렌드를 모르시죠. 우리 엄마는 아침마다 그린 스무디 만들어 드시는데 정말 세련되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거 해보신 적도 없으시죠? 며느리는 식탁에 앉지도 않고 냉장고에서 우유팩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명품 가방을 챙기며 다시 한마디 던졌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우리 친정 식구들 온다고 했죠? 그때 제발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시골 이야기 같은 거 꺼내시면 정말 창피하거든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박금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때 아들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아침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하지만 최유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도 그렇게 먹을 거야? 요즘 누가 아침에 밥 먹어? 회사 사람들이 보면 웃겠다.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미안. 그냥 물이나 마실게. 그는 어머니를 보며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고 아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최유진은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집 청소 좀 제대로 해놓으세요. 우리 엄마가 먼지 있는 거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엔 어머니는 그냥 부엌에 계세요. 우리끼리 얘기할 거니까
끼어들지 마시고요. 문이 쾅 닫혔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식탁 앞에 홀로 남았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아침 밥상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가 조용히 다가와 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괜찮아. 내가 어떻게 하겠니? 내 아내인데. 아니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가야 했어요. 아내를 화나게 하면 회사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박금순 할머니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며 지난 5년을 떠올렸어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땐 이렇지 않았어요. 착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어요. 결혼식 날 최유진은 박금순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죠.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제 친엄마처럼 모실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처음엔 작은 무시였어요. 어머니, 이건 젊은 사람들 취향이에요. 그러다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는 이런 거 몰라요. 그리고 이젠 대놓고 무시했어요. 어머니는 시골 출신이라 품격이 없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설거지를 마치고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이미 깨끗했지만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가 올 거라고 하니 더 신경을 써야 했어요. 거실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창문을 닦았어요. 73의 나이에 허리가 아팠지만 며느리가 창피당할까봐 열심히 움직였어요. 점심때가 되자 박금순 할머니는 혼자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며느리는 점심은 밖에서 먹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오후 4시쯤 박금순 할머니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오면 뭘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어요. 시장에 가서 좋은 갈비를 골랐어요. 자신의 용돈을 털어서요. 2시간 동안 정성껏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야채도 예쁘게 썰고 간도 맞춰가며 최선을 다했어요. 저녁 6시 반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을 열자 며느리 최유진과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 최민호가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며느리 어머니 강명숙은 박금순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사돈, 오늘도 그 옷 입으셨네요? 지난번에도 그 옷이었는데. 박금순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옷이 별로 없어서. 며느리 아버지 최진호가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에이, 괜찮습니다. 사돈이 검소하게 사시는 거죠 뭐. 우리 집사람은 명품만 입어서 옷값이 장난 아닌데 사돈처럼 검소한 것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최민호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누나, 여기 진짜 오래됐네? 우리 집 새 아파트랑 완전 다르다. 누나 요즘 돈 많이 번다면서? 이사 안 가? 최유진이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여기가 편하시대. 뭐 나야 상관없지. 회사에서 더 많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거실에 앉자 박금순 할머니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갈비찜을 예쁘게 담아서 식탁에 올렸어요. 강명숙이 음식을 보더니 말했어요. 아이고 사돈. 갈비찜이요?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너무 기름지고 칼로리 높잖아요. 우리 딸 다이어트 중인데. 박금순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죄송합니다. 최진호가 갈비를 한 점 집어먹으며 말했어요.
맛은 괜찮네요. 근데 사돈, 혹시 이거 시장에서 사셨어요? 요즘 좋은 갈비는 백화점에서 사야 제맛인데 말이죠. 우리 집사람은 백화점 VIP라서 항상 거기서만 장을 봅니다. 박금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 최유진이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장 보셔서 그게 편하세요. 백화점 같은 데는 잘 안 가시거든요. 강명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겠네요.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시면 백화점이 불편하실 수도 있죠. 박금순 할머니는 주방으로 물러났어요. 며느리가 말한 대로 조용히 있기로 했어요. 하지만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가 귓가에 박혔어요. 최진우가 소파에 기대며 말했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해. 5년 만에 직원 20명 회사 만들다니. 강명숙이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번 달 매출도 엄청 올랐다던데. 근데 매형은 참. 우리 딸 회사에서 그냥 직원으로 일하잖아. 최민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매형이 좀 안 됐긴 하죠. 와이프한테 월급 받는 처지니까. 근데 뭐, 그래도 우리 누나 덕분에 편하게 살잖아요. 최진우가 주방 쪽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사돈 어른도 편하시겠어. 며느리가 돈 잘 버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강명숙이 작은 목소리로 웃었어요. 그러게요. 우리 딸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사돈 어른 보니까 평생 가난하게 사신 것 같던데. 박금순 할머니는 주방 구석에 서서 손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이게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족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 가족들은 커피를 마시며 거실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며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9시쯤 며느리 가족들이 돌아갔어요.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엔 우리 집으로 초대할게요. 우리 집은 새 아파트라 훨씬 넓고 좋거든요. 강명숙의 말에 박금순 할머니는 고개만 숙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 최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최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옷 좀 새로 사 입으시라고요. 솔직히 어머니 옷차림 보면 저도 창피해요. 우리 엄마는 항상 깔끔하게 입으시는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촌스럽게 입으세요? 박금순 할머니는 멈춰 섰어요. 죄송해요. 제가 신경을 못 써서. 최유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셔서 그런지 품격이 없으세요. 우리 엄마 좀 보세요. 어머니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박금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최유진은 다시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저 내일 중요한 미팅 있어서 피곤해요. 어머니, 불 좀 꺼주세요. 박금순 할머니는 조용히 거실 불을 끄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느리의 모욕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박금순 할머니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손주 준호가 좋아하는 과일을 고르고 있었죠. 딸기가 싱싱해 보여서 한 팩을 집었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돌아보니 며느리 최유진이 서 있었어요. 회사 직원 2명과 함께였어요. 아, 유진아. 장 보러 왔구나. 최유진은 박금순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힐끗 보더니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제 시어머니세요. 시골 출신이라 마트보다는 시장을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여기 오셨네요.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박금순 할머니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최유진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준호 과일은 제가 백화점에서 유기농으로 사올게요. 마트 과일은 좀 그렇잖아요. 애 건강 생각하면 좋은 걸 먹여야죠. 박금순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딸기를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최유진은 직원들과 함께 고급 식재료 코너로 향했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박금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트 과일이 나쁜 건가? 손주한테 좋은 걸 주고 싶었는데.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최유진이 퇴근했어요. 며느리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준호 과일 샀어요. 이건 백화점 유기농이라 비싸긴 한데 애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어머니가 사오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고맙구나. 최유진은 냉장고에 과일을 넣으며 말했어요. 참 어머니. 다음 주에 우리 회사 창립 5주년 파티 있어요. 호텔에서 하는데 어머니는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금순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왜? 가족 행사 아니니? 최유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투자자들이고 VIP 고객들이에요. 다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들인데 어머니가 오시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박금순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그렇게 창피하니? 최유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그런 자리가 불편하실 거예요. 다들 명품 입고 영어로 대화하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그런 거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제 이미지도 있고요. 박금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최유진은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대신 준호는 데려갈게요. 애는 귀여우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문이 닫혔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주는 데려가도 할머니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주말이 되었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거실에서 손주 준호와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5살 준호는 할머니와 노는 걸 좋아했어요. 할머니, 이거 봐. 내가 만든 로봇이야. 우와, 우리 준호 정말 잘 만들었네. 그때 최유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준호야, 엄마랑 백화점 갈까? 새 옷 사줄게. 준호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좋아. 할머니도 같이 가. 최유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준호야, 할머니는 집에 계실 거야. 우리 둘이만 가자. 왜? 할머니도 같이 가면 재밌는데. 최유진은 준호를 안아들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백화점 가면 피곤하셔. 우리끼리 빨리 다녀오자. 박금순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준호야. 엄마랑 재밌게 다녀와. 할머니는 집에서 맛있는 거 만들어 놓을게. 준호는 아쉬워하며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금방 올게.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거실에 흩어진 블록을 주우며 생각했어요. 백화점이 그렇게 특별한 곳인가? 나도 가고 싶었는데.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박금순 할머니, 아들 민수, 며느리 최유진, 그리고 준호가 식탁에 앉았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 놀이공원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최유진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어머니는 놀이공원 가시면 힘드실 거예요. 많이 걸어야 하고 서 있어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박금순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나도 준호랑 놀고 싶은데. 최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같이 가시면 저희가 신경 써야 해서 불편해요. 어머니 걸음도 느리시고 놀이기구도 못 타시잖아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민수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최유진이 그를 쳐다봤어요. 민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준호가 아빠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도 같이 가면 안 돼? 민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할머니는 다음에 모시고 가자. 이번엔 우리 셋이만 가는 거야. 식사가 끝나고 박금순 할머니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싱크대에 물을 틀고 그릇을 씻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물소리에 섞여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밤 박금순 할머니는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함께 웃고 있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보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외로운 나를 보면. 박금순 할머니는 사진첩을 덮었어요. 참아야지. 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박금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된장찌개 대신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를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요. 최유진이 식탁을 보더니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대로 하셨네요. 역시 제 말을 들으시니까 되잖아요. 박금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며느리가 출근하고 아들도 회사에 간 후 박금순 할머니는 혼자 부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어두웠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사돈, 저 강명숙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딸 회사 파티 있다면서요? 저희도 초대받았어요. 아, 네. 잘 됐네요. 강명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사돈은 안 가신다면서요? 우리 딸이 그러던데 사돈은 그런 자리가 불편하실 거래요. 맞죠? 사돈은 조용한 게 좋으시잖아요. 박금순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네. 그냥 집에 있으려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재벌이고 사업가들인데 사돈 가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우리도 옷세로 맞췄어요. 명품으로요. 전화를 끊고 박금순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재벌, 사업가. 박금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최유진이 퇴근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 파티 날은 어머니 혼자 저녁 드세요. 저희는 늦게까지 있을 거니까.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드시면 돼요. 박금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최유진은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어요. 솔직히 시어머니 없으면 훨씬 편한데. 그 말이 박금순 할머니 귀에 들렸어요.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날 밤 박금순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최유진은 월요일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임원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회사 창립 5주년을 맞아 사업 확장 계획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였죠.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어요. 최유진은 자신감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지난 5년간 우리 회사는
연 평균 30% 성장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도 준비할 때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무이사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 확장에 필요한 자금이 상당한데요. 현재 우리 회사 현금 흐름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유진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투자 유치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 성장세 보면 투자자들 줄 설 거예요. 이미 몇 군데 미팅 잡혀 있고요. 마케팅 팀장이 물었어요. 대표님, 혹시 투자 확정된 곳 있나요? 최유진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곧 결정될 겁니다. 우리 실적 보면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회의가 끝나고 최유진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투자 유치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SJ 투자회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다음 주 투자 검토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최유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좋아요. 그럼 그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겠네요. 비서가 나가고 최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야. 이번에 대박 날 것 같아. SJ 투자회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래. 며느리 어머니 강명숙이 신나서 말했어요. 정말?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SJ 투자회사면 업계에서 유명한 곳이잖아. 거기서 투자 받으면 완전 인정받는 거지. 그렇지? 다음 주 회의만 잘 끝나면 돼. 그럼 오프라인 매장도 확 늘리고 우리 회사 대박 날 거야. 그런데 유진아, 그 투자회사 대표가 누군지 알아? 아직 잘 모르겠어. 비공개래. 근데 뭐 상관없어. 우리 회사 실적만 보면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전화를 끊고 최유진은 기분 좋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최유진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다음 주에 대박 터질 것 같아. SJ 투자회사에서 우리 회사 투자 검토 중이래.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확정된 거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회사 실적 보면 당연히 투자하겠지. 박금순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조용히 요리를 계속했어요. 최유진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 운명의 날이야. 그날 투자 회의 있거든. 그날만 잘 끝나면 우리 회사 완전 달라질 거야. 며칠이 지났어요. 수요일 오후 최유진은 회사에서 직원들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 회의 자료 다시 한번 체크했어요? 네, 대표님. 완벽합니다. 복장도 신경 써야 해요. 투자자들한테 좋은 인상 줘야 하니까. 그때 재무이사 김 과장이 다급하게 들어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요? 지난달에 계약했던 광고 대금 독촉장이 왔습니다. 3억 원인데 이번 주까지 안 내면 소송 들어간대요. 최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3억? 그건 다음 달에 내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그쪽에서 일정을 당긴다고 합니다. 계약서 조항상 가능하다고 하네요. 최유진은 당황했어요. 지금 회사 계좌에 여유 자금이 얼마나 있죠? 5천만 원 정도입니다. 3억을 내려면 은행 대출을 더 받아야 하는데 현재 대출 한도가 거의 다 찼습니다. 최유진은 책상을 쳤어요. 이럴 시간이 없어요. 내일 투자 회의인데 지금 이런 문제 터지면 안 되잖아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 현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면서 지출이 너무 많아졌어요.
최유진은 김 과장을 쏘아봤어요.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예요? 해결책을 찾아야죠. 일단 개인 자금을 투입하시거나 아니면 긴급 투자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유진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날 저녁 최유진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박금순 할머니가 저녁을 차려놨지만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아내 방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저녁 먹어야지. 문이 열리고 최유진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먹기 싫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무슨 일 있어? 최유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에 좀 문제가 생겼어. 근데 내일 투자 회의만 잘 끝나면 괜찮을 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큰 문제야? 최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수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유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 처음 봐요. 박금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힘들겠구나. 그날 밤 최유진은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회사 재무 상태를 다시 점검했어요. 보면 볼수록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은행 대출 10억, 외상 대금 5억, 직원 월급 2억, 광고비 미지급 3억.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내일 투자만 받으면 돼. 그럼 다 해결돼. 제발, 제발 투자받게 해주세요. 최유진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목요일 아침, 최유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명품 정장을 입고 화장을 했어요. 완벽해 보여야 했어요. 거실로 나오니 박금순 할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아침 못 먹어요. 중요한 회의 있어서요. 박금순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어요. 중요한 날인데 아침은 먹어야지. 괜찮아요. 긴장돼서 못 먹겠어요. 최유진은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때 박금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유진아, 힘내라. 잘 될 거야. 최유진은 잠시 멈칫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현관문이 닫혔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오전 10시, 최유진은 SJ 투자회사 건물 앞에 섰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늘이 내 인생을 바꿀 날이야. 꼭 투자 받아야 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의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옷매를 고쳤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최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엘라뷰티 대표 최유진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어요. 실무이사가 말했어요. 앉으시죠. 오늘 최종 투자 검토 회의입니다. 대표님께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최유진은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띄웠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저희 엘라뷰티는 지난 5년간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최유진은 회사의 성장세, 매출 추이, 향후 계획을 설명했어요. 30분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실무진들이 질문을 했어요. 현재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최유진은 잠시 멈칫했어요. 약 60% 정도입니다. 실무진들이 서류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또 다른 직원이 물었어요. 현금 흐름은 안정적인가요? 단기 채무 상환 계획은?
최유진은 목이 말랐어요. 현재 약간의 유동성 문제가 있지만 투자를 받으면 즉시 해결될 것입니다. 실무이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최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무 상태가 우려스럽습니다. 무리한 확장으로 부채가 급증했고 현금이 부족한 상태네요. 최유진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성장세를 보시면 성장세는 좋습니다. 하지만 재무 건전성이 문제입니다. 투자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실무이사가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최종 결정은 저희 대표님께서 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최유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주요? 오늘 결정되는 거 아니었나요? 죄송합니다만 대표님께서 직접 검토하셔야 합니다. 최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챙겼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최유진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최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회의 어떻게 됐어? 잘 모르겠어. 분위기가 안 좋았어. 다음 주에 연락 온대. 뭐? 오늘 결정 안 났어? 응. 대표가 직접 검토한대. 강명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유진아, 괜찮은 거야? 회사 괜찮은 거 맞지? 최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 나중에 얘기할게. 회사 가야 해. 전화를 끊고 최유진은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날 오후 회사로 돌아온 최유진은 사무실 문을 닫고 혼자 있었어요. 재무이사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대표님, 어떻게 됐습니까? 최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결정 안 났어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해요. 김 과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데 계좌에 돈이 부족합니다. 최유진은 책상을 쳤어요. 얼마나 부족한데요? 약 5천만 원입니다. 최유진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제 개인 통장에서 일단 넣을게요. 직원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가고 최유진은 혼자 남았어요. 핸드폰을 보니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대출 이자 연체 경고. 3일 내 미납 시 신용등급 하락. 최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최유진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박금순 할머니가 저녁을 차려놨어요. 유진아, 저녁 먹어라. 최유진은 식탁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의 어떻게 됐어? 최유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 다음 주에 연락 온대. 그럼 아직 희망 있는 거 아니야? 최유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희망? 희망이 있을까? 회사가 이렇게 힘든데. 박금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유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길은 있을 거야. 최유진은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뭘 알아요?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머니는 몰라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사셨잖아요. 박금순 할머니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최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가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유진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괜찮아. 힘들겠구나. 그날 밤 최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회사 통장을 확인하고 은행 앱을 열어보고 투자자 명단을 다시 봤어요. SJ 투자회사 말고
다른 곳도 알아봐야 할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투자받을 곳이 어디 있을까? 핸드폰을 보다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유진아, 나야. 괜찮아?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얼마나 힘든데? 최유진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회사가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아. 투자 못 받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강명숙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그 정도야? 그럼 우리가 좀 도와줄까? 얼마나 필요해? 엄마, 집돈 쓰면 안 돼. 나 혼자 해결할게. 혼자 해결이 돼?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얼마 필요한데? 최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최소 5억. 아니, 10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 강명숙이 숨을 들이켰어요. 10억? 그 정도면. 우리 집도 힘들어. 우리도 아파트 대출 있고. 괜찮아, 엄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전화를 끊고 최유진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금요일이 되었어요. 직원들 월급날이었어요. 최유진은 개인 통장에서 5천만 원을 회사 계좌로 이체했어요. 통장 잔액이 거의 바닥났어요. 김 과장이 들어와 말했어요. 대표님, 월급 입금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런데 대표님, 다음 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최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회사 직원들이 최유진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대표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뭔가 문제 있나요? 최유진은 억지로 웃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회사 잘 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직원들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사실 요즘 거래처에서 소문이 돌던데요. 우리 회사 자금난 있다고. 최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 소문 퍼뜨리는 사람 누구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직원들이 나가고 최유진은 책상에 머리를 파묻었어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유진은 차 안에서 울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눈물을 닦고 억지로 표정을 관리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박금순 할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세요? 민수는 준호 데리고 공원 갔다. 최유진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박금순 할머니가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어요. 마셔라. 힘들지? 최유진은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울음이 터졌어요.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박금순 할머니는 며느리 옆에 앉았어요. 괜찮다. 다 잘 될 거야. 최유진은 울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투자도 못 받고 돈도 없고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박금순 할머니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길은 있을 거야. 최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길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최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최유진은 핸드폰을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엘라뷰티 최유진 대표님이십니까? SJ투자회사입니다. 최유진은 벌떡 일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저희 회사로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최종 미팅이 있습니다. 최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최유진은 박금순 할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기회가 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미팅이래요.
박금순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구나. 최유진은 처음으로 며칠 만에 웃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그날이 최유진의 운명을 결정할 날이었어요. 금요일 밤 최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그 시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옆에서 민수는 잠들어 있었지만 최유진은 천장만 바라봤어요. 투자 받아야 해. 꼭 받아야 해.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최유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노트북을 펼쳤어요. 회사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숫자를 보고 또 봤어요. 하지만 볼수록 불안했어요. 부채 15억, 현금 5천만 원, 미지급 외상 5억. 손이 떨렸어요. 아침 8시쯤 박금순 할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최유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아침 됐어요? 응, 금방 다 됐다. 앉아라. 최유진은 식탁에 앉았어요. 박금순 할머니가 된장찌개, 김치, 나물을 상에 올렸어요. 최유진은 식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제가 뭐라고 했죠? 박금순 할머니는 멈칫했어요. 뭐, 샐러드나 스무디 해달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이런 걸 하세요? 박금순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아,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네. 최유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월요일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서라도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미안하다. 다음부터 조심할게. 최유진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셨어요. 민수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엄마 아침 감사합니다. 민수가 밥을 먹으려 하자 최유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까지 그렇게 먹을 거야? 요즘 누가 아침에 밥 먹어?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오후 최유진은 친정에 전화했어요. 엄마 나야. 유진아, 왜? 월요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최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나 너무 불안해. 이번에 투자 못 받으면 어떡해? 강명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딸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집에서는 편하게 쉬고 있어? 그게 집에 와도 편할 수가 없어. 왜? 무슨 일 있어? 최유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자꾸 신경 쓰여서 집에서도 못 쉬겠어. 아이고, 우리 사돈이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어머니가 계시면 편할 수가 없어. 행동 하나하나가 다. 너무 시골 사람 같아. 강명숙이 공감하듯 말했어요. 그래, 사돈은 좀 그렇지. 우리 보기엔 괜찮은데 너는 매일 보니까 힘들겠다. 엄마,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일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최유진은 어제보다 더 예민해져 있었어요. 박금순 할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토스트와 우유를 준비했어요. 최유진이 나와서 식탁을 봤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박금순 할머니는 안도하며 웃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하지만 최유진이 우유를 마시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우유 따를 때 컵에 그렇게 소리내면서 따르면 어떡해요? 박금순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소리? 네. 우유팩을 너무 세게 눌러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세요. 아, 미안하다. 그리고 어머니, 어제 거실에서 TV 보실 때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저 방에서 회사 자료 보고 있었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엄마는 그냥. 최유진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민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왔어요. 강명숙, 최진호, 그리고 최민호였어요. 유진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강명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내일 때문에 너무 긴장돼서. 가족들이 거실에 앉았어요. 박금순 할머니가 차를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사돈, 고맙습니다. 강명숙이 인사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부엌으로 물러났어요. 최진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아,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 그런데 집에서는 편하게 쉬고 있어? 최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사실 집에서도 편할 수가 없어요. 왜? 시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계시면 자꾸 신경 쓰여서. 강명숙이 끼어들었어요. 사돈이 뭘 잘못했는데? 최유진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어머니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여요. 말투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최민호가 주방 쪽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누나, 솔직히 시어머니가 좀 촌스럽긴 하지. 우리 엄마랑 비교하면. 최유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맞아. 나까지 그렇게 보일까봐 너무 스트레스야. 어머니 때문에 저까지 촌스러워지는 것 같아. 강명숙이 딸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내일만 잘하면 돼. 투자 받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 만약에 투자 못 받으면 어떡해? 최진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럼 안 되지. 우리 딸이 꼭 성공해야지. 최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6시쯤 친정 식구들이 돌아갔어요. 최유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유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박금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괜찮다. 하지만 박금순 할머니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저녁 8시 최유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박금순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녁 뭐예요? 닭가슴살 샐러드 만들었다. 최유진은 식탁에 앉았어요. 샐러드를 한 입 먹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드레싱이 너무 많아요. 칼로리 생각 안 하세요? 박금순 할머니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최유진은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인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있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 계시면 자꾸 신경 쓰여서 편할 수가 없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최유진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셔서 그런 거 모르시겠지만 저는 고급스럽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 행동 보면 저까지 그렇게 보일 것 같아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박금순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민수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최유진이 먼저 말했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이건 어머니랑 제 얘기예요. 최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내일 투자 잘 되면 좋겠어요. 만약에 안 되면 어머니도 책임 있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했으니까. 박금순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유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민수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유진이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박금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박금순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어머니 때문에 저까지 촌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박금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박금순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어머니 때문에 저까지 촌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박금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며느리의 중요한 날이에요. 월요일 새벽 5시 최유진은 눈을 떴어요. 사실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났어요. 오늘이 운명의 날이에요. 최유진은 옷장을 열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스카프, 루이비통 가방. 완벽해야 했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입고 벗기를 반복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6시쯤 박금순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할머니도 잠을 설쳤어요.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토스트를 구우면서 오늘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생각했어요. 7시 최유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완벽하게 화장을 한 얼굴이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박금순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유진이 아침 챙겨주려고. 토스트 구웠다. 최유진은 식탁에 앉았어요. 박금순 할머니가 토스트와 스무디를 내왔어요. 많이 먹어라. 힘내고. 최유진은 스무디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거 너무 달아요. 설탕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 박금순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조금만 넣었는데. 조금이 아니잖아요. 칼로리 생각 안 하세요? 오늘 중요한 날인데 속이 안 좋으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최유진은 스무디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셨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유진아, 오늘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잘 될 거야. 최유진은 물을 마시다 말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뭘 아세요?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박금순 할머니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최유진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편하게 사셨잖아요. 돈 걱정, 사업 걱정 해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모르시죠. 박금순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여보,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민수는 식탁에 앉으려 했어요. 최유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회사 늦게 가도 돼요. 저 혼자 먹을게요. 민수는 어머니를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최유진은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포크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박금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진아, 힘들면 억지로 먹지 않아도. 최유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가 자꾸 말 걸면 더 긴장돼요. 박금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최유진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민수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유진이가 너무 긴장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박금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8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가 문을 열자 강명숙과 최진호가 서 있었어요. 유진이 어디 있어? 방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강명숙과 최진호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박금순 할머니가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강명숙이 냉랭하게 대답했어요. 네, 사돈. 최유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 유진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긴장돼서 한숨도 못 잤어요. 강명숙이 딸을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우리 딸 잘할 수 있어. 최진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유진아,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 집에서 편하게 준비했어? 최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솔직히 집에서도 편할 수가 없었어요. 왜? 최유진은 시어머니를 힐끗 봤어요. 어머니 때문에 자꾸 신경 쓰여서. 강명숙이 박금순 할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사돈, 유진이가 오늘 중요한 날인 거 아시죠? 박금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아요. 그럼 좀 조용히 계셔주세요. 유진이 집중해야 하니까. 박금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최진우가 딸에게 말했어요. 유진아, 오늘만 잘하면 돼. 투자 받고 회사 키워라. 우리가 응원한다. 고마워요, 아빠. 8시 반, 최유진은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가방을 챙기고 서류를 확인하고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거실로 나오니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금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유진아, 힘내라. 잘 될 거야. 최유진은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금순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최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 투자 못 받으면 회사 망해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제 인생도 우리 가족도. 박금순 할머니는 며느리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최유진은 손을 빼며 말했어요.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집에서라도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어머니 계시면 자꾸 신경 쓰여서 못 쉬었어요. 유진아,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셔서 고급스러운 게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 어머니 보면서 제가 매일 스트레스 받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저까지 촌스러워지는 것 같아서요. 박금순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강명숙이 끼어들었어요. 유진아, 그건 좀. 최유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 투자 못 받으면 저 민수 씨랑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민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최유진은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 엄마가 우리한테 복을 가져다 준 게 뭐가 있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봤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최유진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투자 못 받으면 다 어머니 책임이에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셔서 제가 편히 못 쉬었으니까요. 박금순 할머니는 눈물이 흘렀어요. 최유진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강명숙과 최진호도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수가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박금순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유진이가 힘들어서 그런 거야. 엄마, 유진이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니다. 그냥 놔둬라. 민수는 어머니를 소파에 앉혔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오전 9시 최유진은 차를 몰고 SJ 투자회사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아무것도 안 풀릴까? 신호등에 멈춰서서 거울을 봤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급히 화장을 고쳤어요. 오전 9시 반 SJ 투자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높고 큰 건물이었어요. 최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만 잘하면 돼. 꼭 투자 받아야 해. 로비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 말했어요. 엘라뷰티 최유진 대표입니다. 10시 미팅 있어서 왔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20층 회의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완벽해 보이려고 애썼지만 눈빛은 불안했어요.
20층에 도착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회의실 앞에 섰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옷매를 고쳤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최유진은 손잡이를 잡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긴 테이블이 있었고 양쪽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SJ투자회사 실무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엘라뷰티 대표 최유진입니다. 실무이사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최 대표님. 앉으시죠. 최유진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가방을 무릎 위에 꽉 쥐었어요. 실무이사가 말했어요. 오늘은 최종 투자 검토 회의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기 전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재무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어요. 현재 회사의 부채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유진은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현재 총 부채는 15억이고 이번 투자금으로 우선 은행 대출 10억을 상환하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 설명했어요. 마케팅 팀장이 물었어요. 오프라인 매장 확장 계획이 다소 공격적인데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최유진은 대답했어요.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수익성 높은 지역만 선정하고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30분이 지났어요. 최유진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실무이사가 말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회장님께서 오실 시간입니다. 최유진은 긴장했어요. 회장님을 직접 만난다니.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실무이사가 내선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곧 오십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비서 2명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최유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로 들어온 사람은 흰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하지만 최유진은 그 얼굴을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매일 보던 얼굴이었으니까요. 박금순이었어요. 아니, 박금순 회장이었어요. 최유진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실무이사와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어요. 회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박금순 회장은 천천히 상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최유진을 바라봤어요. 차분하고 위험 있는 눈빛이었어요. 집에서 보던 그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최유진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박금순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최유진 대표님. 최유진은 겨우 소리를 냈어요. 어머니. 박금순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는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SJ투자회사 회장 박금순이고 당신은 투자를 받으러 온 엘라뷰티 대표 최유진입니다. 최유진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실무이사가 말했어요. 회장님, 최 대표님께 필요한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박금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최유진 앞에 놓인 서류를 펼쳤어요. 최유진 대표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유진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막혔어요. 박금순 회장이 물었어요. 귀사는 5년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 부채가 급증했네요. 이유가 뭡니까? 최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 확장은 좋습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금순 회장은 계속 물었어요. 직원 월급도 제때 못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최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한 달 지연됐습니다. 대표로서 직원들을 책임지지 못한 겁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최유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박금순 회장은 서류를 덮고 실무진들을 돌아봤어요. 실무진 여러분,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최 대표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실무이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회장님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가주세요. 실무진들이 서류를 챙겨 일어났어요. 조심스럽게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는 박금순 회장과 최유진 단둘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최유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박금순 회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 우리 둘뿐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최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박금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나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직원 5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그룹을 만들었죠. 최유진은 박금순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 30년 동안 힘든 순간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부도 위기도 있었고 직원 월급 못 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박금순 회장은 돌아서서 며느리를 봤어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숨겼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유진은 눈물이 흘렀어요. 박금순 회장은 테이블에 손을 짚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나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최유진은 흐느꼈어요. 오늘 아침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금순 회장은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번에 투자 못 받으면 다 어머니 책임이에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셔서 제가 편히 못 쉬었으니까요. 최유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셔서 고급스러운 게 뭔지 모르시잖아요. 박금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화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저까지 촌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최유진은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박금순 회장은 말을 이었어요. 유진 씨,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최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나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과 함께 맨손으로 회사를 일궜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최유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내가 고급스러운 게 뭔지 모릅니까? 나는 30년간 이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업가로 살아왔습니다. 최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금순 회장 앞으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금순 회장은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당신은 나를 촌스럽다고, 가난하다고, 품격이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손주도 나와 못 보게 했습니다. 가족 행사에서 배제했습니다. 최유진은 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금순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유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안 돼요. 어머니, 제발이요. 당신은 사업가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힘들 때 가족을 탓하는 사람은 사업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정말 잘못했어요. 최유진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박금순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내 아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내 손주를 생각해서 한 번만 기회를 주겠습니다. 최유진은 희망에 찬 눈으로 박금순 회장을 봤어요. 정말요? 정말 투자해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박금순 회장은 천천히 말했어요. 첫째, 회사 경영권 30%를 나에게 넘기십시오. 내가 직접 회사를 관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째, 직원들한테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밀린 월급 즉시 지급하십시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박금순 회장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에게 그리고 내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으십시오. 최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금순 회장은 책상 위에 내선 전화를 눌렀어요. 비서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어요. 투자 계약서 준비하세요. 15억, 경영권 30% 조건으로. 네, 회장님. 박금순 회장은 최유진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최 대표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금순 회장은 회의실을 나갔어요. 최유진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오후 최유진은 회사로 돌아왔어요. 계약서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투자는 받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어요. 자존심도 자신감도 다 무너졌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대표님, 투자 어떻게 됐어요? 최유진은 힘없이 말했어요. 됐어요. 투자 받았어요.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우와, 정말요? 대박이다. 하지만 최유진은 웃을 수 없었어요.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책상에 앉아 계약서를 내려다봤어요. 박금순 회장, 경영권 30%, 시어머니가 이제 자신의 상사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나야. 투자 됐다며? 엄마한테 연락 왔어. 최유진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응, 됐어. 여보, 괜찮아? 최유진은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한테도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잘 될 거야. 천천히 집에 와. 응,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최유진은 한참을 울었어요. 저녁 7시 최유진은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여는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 민수가 앉아 있었어요. 왔어? 응. 박금순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평소처럼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 당당한 회장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였어요. 유진아, 왔구나. 저녁 먹었니? 최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박금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최유진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며느리를 일으켰어요. 일어나라. 무릎 꿇지 마라.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최유진은 박금순 할머니를 안고 울었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며느리 등을 토닥여줬어요. 알아. 다 알아. 민수도 다가와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 지켜드리지 못해서. 박금순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박금순 할머니가 차려준 된장찌개였어요. 최유진은 한 숟가락 떠서 먹었어요. 맛있어요. 어머니. 박금순 할머니는 웃었어요. 많이 먹어라. 최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다 지나간 일이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화난 적 없다. 그냥 속상했을 뿐이야. 최유진은 또 울었어요. 며칠 후 박금순 회장은 엘라뷰티 회사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회장 자격으로요. 직원들이 모두 놀랐어요. SJ 투자회사 회장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긴장했어요.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어요. 박금순 회장이 들어왔어요. 샤넬 수트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왔어요. 안녕하십니까? SJ 투자회사 회장 박금순입니다. 이번에 엘라뷰티에 투자하게 되었고 경영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금순 회장은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 이 회사는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이 부실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재무이사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그럼 최 대표님은? 박금순 회장은 최유진을 봤어요. 최 대표는 계속 대표입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도울 겁니다. 최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박금순 회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밀린 직원 월급 오늘 모두 지급됩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금순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이 이 회사의 진짜 자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최유진은 박금순 회장 앞에 섰어요. 어머니, 아니 회장님. 박금순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에서는 회장님이 맞다. 하지만 집에서는 어머니다. 최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께 실망 드리지 않게요. 나는 처음부터 내 능력을 믿었다. 다만 방향이 잘못됐을 뿐이야. 최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회사는 안정을 찾아갔어요. 박금순 회장의 경영 노하우 덕분에 재무 구조가 개선됐어요. 직원들도 활기를 되찾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집 거실에서요. 준호가 박금순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오늘 공원 갈까? 그래, 가자. 우리 준호랑. 최유진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오늘은 제가 준호 돌볼게요. 박금순 할머니는 웃었어요. 그래, 같이 가자.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나도 갈래. 우리 가족 다 같이 가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좋아. 우리 가족 모두 공원 가자. 네 사람은 함께 공원으로 향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준호가 뛰어노는 걸 지켜봤어요. 최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못되게 굴었죠? 박금순 할머니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다 지나간 일이다. 이제는 우리 잘 지내면 되는 거야. 어머니 덕분에 회사도 살아났고 저도 정신 차렸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가족 지켜주셔서. 박금순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말했어요. 나는 가족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돈이 많은 것보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 최유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유진아.
준호가 달려와 소리쳤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같이 놀아요. 네 사람은 일어나 함께 뛰어놀았어요.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박금순 할머니가 만든 따뜻한 집밥이었어요. 최유진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식사가 끝나고 박금순 할머니는 준호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최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수가 아내 옆에 앉았어요. 여보,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민수는 아내 손을 잡았어요.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시지? 응,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내가 너무 몰랐어. 이제 알았으니 됐어. 최유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손주에게 책을 읽어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렇게 박금순 할머니와 며느리 최유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이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